이제 마지막 교시,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교시는 이제 4장과 5장,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꿀팁이자 뭐 정책이 발표가 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세무서에 대한 이제 신고를 다 하신 거예요. 이제 국세청하고 직접 맞닿았던 그런 이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신 거고요. 이제는 이제 국세청이 아닌 이제 보험공단, 4대 보험공단이랑 이제 맞닥뜨리실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건 이제 인건비 및 4대 보험 관련입니다. 네, 뭔가를 누락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제 적어놓듯이 폐업후에도 날아오는 고지서, 이것 누락이 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세금 신고 전부 다 하셨어요. 이제 이제 부가세 끝내고 이제 종합소득세 1년이 지났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끝내고 세무대리한테 돈 줘가면서 장부도 열심히 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사장님과의 이제 뭔가 접촉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끝냈습니다. 자, 이제 국세청이 다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남은 데가 또 있죠. 그동안 이제 사장님들을 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청구했던 이제 4대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얘네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제 철이신데요. 자, 사장님의 교재를 보면 사장님의 마지막 임무, 의무, 직원 내보내면 끝 아닌가요? 네.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셨다면 폐업 난이도는 2배로 상승합니다. 급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법이 정한 날짜를 하루라도 어기면 안 내도 돼야 될 오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죠? 네. 이제 유종의 미를 이제 거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어쩌세 신고. 이것도 사실 국세청이랑도 좀 다 있네요. 네, 단순히 계좌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계좌이체를 하고 사장님께서 이제 요건 이제 좀 쉬워요. 쉬웠는데 원래 하시던 것처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원래 하셨잖아요. 이건 사실 헷갈릴 건 없으시고 자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를 원천세 신고를 해보셨을 테고 그리고 납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똑같이 하던 대로 루틴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직원들한테 안녕 잘 가 하면서 이제 월급 주시고 그리고 퇴직금까지 딱 주시면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까먹으시기가 어려운 루틴이기 때문에 안 까먹으실 거고 이때 이제 뭐 또 조금 달라지는 건 이제 퇴직금이죠,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만 잘 정산하시면은 정산하시고 여기에 대한 원천세만 잘 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살짝 뭐 원래 이것도 하던 일이긴 하지만 살짝 있는 게 있어요. 연말정산. 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란 하면은 보통 사장님들께서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다음에 2월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폐업하셨으니까 못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업의 한 날에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급여를 미리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당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사업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연말정산 하시고 뭐 항상 뭐 연말정산 하면은 뭐 직원들한테 돌려주기도 하셨었잖아요. 거의 돌려주죠. 근데 물론 기존에 원천징수 조금 해놓으면은 다시 걷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걷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걷어야 될 거를 못 걷었다. 이러면은 이랬는데 이제 직원이 잠수를 타네. 이러면은 이제
직원을 따라가서 받으시기 전까지는 사장님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억울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퇴사자 연말정산은 사장님들께서 좀 더 이제 신경 쓰셔서 내 돈을 안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환급을 해주는 거는 사장님 돈에서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직원한테 환급을 해주고 국세청한테 다시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안 아까워하셔도 되는데 걷어야 되는데 직원이랑 연락 안 되고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연말정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들을 위한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어요. 예, 퇴직금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요건도 있습니다. 요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루 한 주에,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을 폐업으로 내보낼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이건 노동법상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네, 고발당해요. 퇴직금으로 고발하는 경우 상당히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돈 줘. 그래. 내가 돈을 열심히 주겠어. 쫙 주겠어. 근데 이제 뭘 하셔야 되냐? 똑같이 급여를 보통 월마다 주실 때 원천징수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원천징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만 빼고 주셔야 돼요. 네, 다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빼놓으신 그 금액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서 국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납부하시면 우선 원천세 끝. 근로자들한테. 자, 근데 세금 다 냈어요. 자, 국세청한테 낼 거 다 냈어. 근데 자, 이거 안 하면 진짜 억울해요. 이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 너무 쉬운데 안 하면 진짜 이거 너무 큰 돈이 나가서 너무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사소하지만 안 사소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가산세 폭탄의 주범인 지급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세무대리인이 다 해줬으니까 그때까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급명세서 뭐야? 글쎄 그 세무대리인이 뭐 매월 뭔가 인적사항을 요구하던데 뭐 예를 들어 뭐 내 사업 누구 좀 알바 좀 썼는데 인적사항을 요구하던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무대리인은 지급 명세서라는 걸 만들어서 신고를 꼬박꼬박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가산세를 안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돼서 폐업 때가 돼서 정신이 없다 보면은 세무대리인도 정신이 없을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세무대리인한테 바꿨거나 돈이 없어서 세무대리인을 이제 안 쓰거나 하면은 까먹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내 손으로 제출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인적사항만 넘겼어. 그렇기 때문에 까먹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페널티도 너무 세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급 명세서가 뭐냐라고 보면은 보통 원천세 냈으면 끝 아닌가요? 사장님은 여기까지만 해보셨을 거예요. 사장님들은 대략 우리 누구누구누구 있어요 하고서 세무대리인한테 인적사항을 싹 줍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그걸 신고를 해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자 이번 달 원천징수 얼마입니다. 세금 하면서 내역을 줍니다. 그럼 이거 받아서 사장님들은 내시면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세무대리인들은 이거를 받은 다음에 인적사항을 정리를 해서 자 A한테 얼마 줬다. B한테 얼마 줬다. 인적사항 다 정리해서 A, B, C, D 쫙 나누고 이거를 국세청한테 신고를 합니다. 매월 신고를 해요. 매월 신고를 하고 연에도 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하는데 요게 지급 명세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해보셨어요, 사장님들은. 네. 그래서 까먹으실 수 있어요. 뭐지? 그래서 들어본 적도 없고 뭔가 명세서라고 하면 머리가 아픈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쉽지만 중요한 거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원래는 매년 2월까지 내요. 원래는. 물론 그전에 간이로 계속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는 1년에 한 번, 2년에 냅니다. 근데 폐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달라져요. 그래서 다음 달 말일입니다. 네. 그래서 5월 10일에 폐업을 하시면은 예시로 5월 15일에 폐업하셨어. 그럼 다음 달은 언제요? 6월이고. 그 다음 달인 7월 31일까지는 지급 제출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무대리인들도 되게 많이 까먹어요. 왜냐면 폐업을 자주 해본 세무대리인이 아니면은 잘 몰라요. 몰라서,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도 경험이 많이 없으면은 이걸 까먹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이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막 수백만 원 막 잘못하다 막 엄청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페널티가 세요. 세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건데도 안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무려 제출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그러니까 기한보다 하루라도 넘어가면은 사장님이 지급했던 전체 인건비 총액입니다. 거기에 1%예요. 무시무시해요, 이거 진짜. 너무 아까워. 아니, 이게 뭐라고? 하루 늦었는데 나한테 1%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억 원 쓰면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제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쉬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 하기도 너무 쉬워, 지금 명세서. 근데 안 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다.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정규직, 계약직 다 포함해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다 됩니다. 프리랜서까지 다 해야 돼요. 이게 지급 명세서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전부 다 지급 명세서를 내거든요. 사장님들은 이제 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신고 안 하셨으면. 근데 요거를 세무대리인들은 매년 또는 매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모든 그냥 인건비 나갔다. 뭔가 내가 3.3% 줬다. 무조건 다 포함하셔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만 하면은 세무대리인한테 얘기만 하면은 세무대리인 하면서 제가 신고를 잘 해드릴게요. 언제까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별도로 돈이 나갈 건 없어요. 납부가 아니잖아요. 이미 납부는 이미 하셨고 납부다 하셨기 때문에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억울해요.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엄청 중요한 지급 명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4대 보험 늪에서 탈출하기입니다. 4대 보험이 늪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끝까지 사장님들의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계속 날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폐업후에도 날아오는 고지서를 막는 완벽한 정산법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자, 4대 보험 승고는 2단계 구조입니다.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은 다르다. 네. 또 IT가 발전하는 국가니까 뭔가 좀 다 연결돼 있지 않아요? 하나만 하면 돼 있지 않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안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데,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진화가 안 돼 있어요. 진화는 언젠간 될 것 같다. 조금씩 근데 세무서랑 국세청이랑 건강보험공단이랑 조금씩 근데 합을 맞춰 나가고 있어서, 어, 몇 년 내에는 아마 이거 한 번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2번 해야 됩니다. 세무서 관련 일 전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것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세무서는 아까 폐업신고 싹 다 하셨죠. 그리고 세금 다 냈습니다. 쫙 다 냈어요. 지급명세서까지 싹 다 냈습니다. 그 다음 4대 보험공단을 접촉합니다. 네, 직접 연락합니다. 이거는 물론 노무사를 쓰셔도 돼요. 노무사 쓰셔서 나 이제 폐업했어요.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은 뭐 수수료 주면 해요. 네. 수수료가 좀 아까우시면은 직접 가시면 됩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나 이제 폐업했는데 뭐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보험공단에서 알려줘요. 상실 신고하세요. 탈퇴 신고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우편도 날려줍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에서 적어주시면 보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IT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사실 직접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넣고 직접 하시면 또 금방 해요.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단계 근로자 자격 상실 내용. 네. 근로자가 이제 사업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해야죠. 네,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언제냐? 직원 퇴사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네. 뭐 최대한 40 몇십까지 있지만 까먹어요. 또 까먹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까먹기 때문에 그냥 퇴사했으면은 퇴사 퇴직금 보내시면서 바로바로 그냥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까먹습니다. 까먹고 이제 늘 때는 이제 폐업에 의한 퇴사, 약간 공고사직한 거죠. 야, 우리 이제 폐업이니까 미안하지만 안녕이다. 사직해라. 라고 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안 넣어주시면은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뭐 기존에도 넣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폐업은 공고사직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셔야 직원도 실업급여를 사실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사업장 탈퇴 신고이죠. 없어졌잖아요, 우리. 네. 이거 더 타이트해요. 폐업일로부터 14일이에요.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사실상 결정하시면은, 네. 폐업일 마음 딱 잡으시고, 대리인들과 나 이제 폐업할 거예요. 이날 폐업일이에요. 딱 하시면은 바로 그냥 탈퇴 신고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까먹어요. 되게 많이. 까먹고 막 고지서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으니까 네, 사업장 탈퇴 신고서랑 이제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을 하고 네,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4대 보험의 정산의 마법이라고 또 제가 좀 제공을 붙였는데요. 이게 이제 혹시 환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환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왜 돈을 더 내거나 돌려받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장님이 내셨던 거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보험공단은 현재 소득을 바로 알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지급 명세서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냈기 때문에 1년 동안 세무서조차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세무서도 모르는데 건강보험공단은 당연히 몰라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얘네들은 작년 이미 소득 신고 다 끝난 작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부과가 아니지요. 올해 예를 들어 1,000만 원 벌고 작년에 2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 기준으로 막 부과를 해요. 그 다음에 올해 신고가 전부 다 끝나고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나오면은 그제서야 얘네들은 사실 1,000만 원 버셨군요. 라고 하면서 환급을 해줍니다. 2천만 원 기준으로 내가 떼갔으니까 미안. 1,000만 원만큼은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사장님께서 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세금 신고 딱딱딱 하면은 그 다음에 정산을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해줍니다. 정산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급여를 작년보다 적게 주면은 환급. 근데 급여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추가 징수합니다. 추가 징수예요. 그럼 추가 징수하면 이거 뭐 내야 됩니다. 내야 끝나지 안 내면 절대 안 끝나요. 네. 여기까지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을 했어. 정산까지 했어. 근데 이제 나 보기도 싫어. 그래서 끊어버려요. 네, 자동 해제. 시원하게 끊었어요. 근데 네, 이러시면은 또 안 됩니다. 정산하는 거, 네, 원천세 이런 거 내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해야 편하시잖아요. 안 그러면은 직접 내셔야 돼요. 독촉장도 날라와요. 독촉장 나오면서 또 이자 붙어요, 거기다 연체금. 그래서 계좌이체 마음대로 우선 해놓지 마시고 좀 남겨두시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세법상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사장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놔두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막 이상하게 빼가지는 않으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FNQ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족끼리 장사하다 폐업했는데 가족도 퇴직금을 줘야 되나요? 어, 세무서는 잘 근로자 협찬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자녀, 친족, 원칙적으로는 기준법상으로도 근로자들 안 봅니다.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주면 안 돼요. 근로자 아닌데 왜 퇴직금을 줍니까?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로자 아닌데 퇴직금을 줬어요. 그거는 네가 맞는 그 사장님 마음대로 준 거야. 라고 하고 세법도 그건 그냥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준 거야. 퇴직금이 아니야. 그래서 사업성 경비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급여는 평소의 급여는 인정이 되더라도 자녀나 부인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안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줍니다. 네, 주면은 경비가 안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4대보험 공단에 폐업 사실혼을 꼭 내야 됩니다. 내야 하나요? 네, 내야 됩니다. 네, 이거 귀찮으시지만은 이 국세청과 사대보험이 이제 이걸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는 내셔야 소멸이 완벽히 되고 처리가 됩니다. 네, 이것도 근데 근시일 내에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이거 연결하는 건 사실 뭐 지금 기술로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저의 희망으로는 연결을 언젠가 근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 요새 잘 합을 맞춰가고 있으니까 잘 갈 것 같아요. 네. 자, 사장의 핵심 요약을 드리자면은 폐업 후 다음 달 말까지 지급정명세서 제출 절대 엄소. 이게 제일 크리티컬합니다. 사장님이 평소에 안 하셨던 거 가장 크리티컬한데 너무너무 쉽고 돈 따로 낼 거 없는데 안 내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때려맞는 게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 사장은 다 가져가시는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뭐 연체 조금 되면 뭐 조금 연체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아까워요. 지급명세서 요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5장. 5장은 이제
학부모과는 완전히 뭐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폐업하신 분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끙끙 앓지 마시고 폐업 비용과 이제 세금 납부를 좀 덜어내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폐업의 무거운 현실. 장사를 접는 것도 돈입니다. 맞아요. 네. 접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 들어가고, 세무대리인 써야 되고, 법무사도 써야 되고, 노무사도 써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네. 긴 시간 세금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폐업이라는 게 마음도 무겁지만 막상 치우려고 하면 철거비도 생각이 들죠. 연실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진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인터넷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면은 딱 나와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냥.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몰라요. 이게 뭐 이런 뭐 그런 게 없나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고 가시는 거예요.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짜 정보 지원금이랑 알짜 컨설팅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공짜예요. 무료로. 자,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는 3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점포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네, 현금을 지원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현실적이고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돈으로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 평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가는데요. 이제 최대 한도가 있긴 있습니다. 무한정 지원은 안 하지만 실비용을 국가가 일부 대줍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업 정리 컨설팅을 해줍니다. 아까 여태까지 쭉 들어오셨던 게 뭐예요? 세무에 대한 거, 노무에 대한 거, 그리고 상가 임대차에 대한 거, 이런 거예요. 다 세무, 노무, 부동산 등 이제 골치 아픈 거 되게 많죠? 이런 거를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무료로 붙여줘요. 방문까지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정리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료입니다. 네, 무료니까 이것도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이렇게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내가 여태까지 냈던 세금이 또 나한테 이렇게 혜택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정리 컨설팅도 해준다. 공짜로.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세 번째는 전직 장려 수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제 폐업을 하셨잖아요.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난 이제 폐업을 했어. 근데 이제 바로 다시 뭔가를 시작하긴 그렇고 약간 다른 데 들어가서 일을 좀 하자. 직장인으로 하겠다. 했을 때 취업을 뭔가 해야 되니까 여기 대해서 교육 수수료면 취업 성공을 하면은 1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줍니다. 돈도 주는 거예요. 그 취업 교육 가서 듣고 그걸 바탕으로 취업을 성공하면은 나라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희망 리턴 패키지의 3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으시냐? 희망 리턴 패키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점포 철거비에서 좀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최대 250만 원, 괜찮은 금액입니다.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돈을 지원받습니다. 평당 대략 13만 원 정도 산정이 되고요. 최대 25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보통 20평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니까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충분히 지원이 될 거예요. 20평 정도까지는 한다. 그래서 이것도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250만 원 주는데 실수하면 안 되죠. 네, 실수를 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전 신청을 내 돈 다 주고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사전 신청. 먼저 부시면 빵원이 안 줘요. 네, 안 주니까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철거 공사 시작 전에 시스템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인까지 받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250만 원 받는데, 그냥, 나중에, 모르겠어 하고서 다 이제 영수증 내면은 절대 안 주고, 대신 미리 사진 찍어서, 내가 요거 부실 거예요. 요거 철거할 거예요. 다 해놓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자, 이거 할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받으면은 충분히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실수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전부 다 해주지 않습니다. 네. 자가 건물에 대한 철거는 안 해줍니다. 네. 자가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남의 거가 아닌 내 걸로 배우자 명의 것도 포함이에요. 장사하다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네. 이분들은 영세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물주니까 건물주 분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단순 사업장 이전 또는 기지원자 한번 받아보는 사람. 자, 폐업이 아니라 뭔가 이게 안 돼서 진짜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되지만 저 동네 가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전 네, 네, 하는 경우 또는 이제 옛날에 한번 받았어 이런 분들은 제외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두 번도 받기는 좀 이제 좀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도 단순 이전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건 폐업이 아니죠. 확장 이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네, 네. 다음 이제 골치 아픈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업 정리 컨설팅. 자, 여태까지 세모 엄청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 번에 전부 다 머리에 들어오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 정리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와서 네, 복잡한 폐업 관련 부가세, 종합세, 신고대행, 절차 전략까지 싹 다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노무 그리고 및 부동산 컨설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원 퇴직금도 계산하고 얼마인지 계산하시기 좀 어려우실 때도 있잖아요. 네, 계산할 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노무사에 이제 컨설팅 받으실 수가 있어요. 노무사 무료, 네, 부동산 컨설팅도 무료. 네. 그리고 권리금 이제 부동산은 이제 권리금 회수 그리고 계약 해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위약금 어떻게 해야 될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조언을 해주고, 권리금은 또 어떤 방식으로 회수해야 되는지. 내가 폐업을 하게 됐지만은, 권리금을 안 받으면 좀, 네, 또, 네, 마음이 아프니까 권리금도 좀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컨설팅을 전부 다 해줍니다. 무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직 장려 수당. 아까 100만 원까지 그 전직을 할 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원 단계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네, 지원 조건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기초취업교육과정 수료. 네, 이것도 어디서 수료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료를 하시면은 40만 원 주고. 2단계는 이제 성공하면은 성공해서 고용보험에 이제 다시 가입하게 된 근로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축하금이죠. 네. 축하금의 그런 금액으로 6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까지 이제 주는 그런 전직 장려 수당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신청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방향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업에 대한 이제 약간 그런 멘붕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 정부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베네핏입니다. 이런. 자, 근데 이런 베네핏도 있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 자, 지금 당장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하신 경우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많은데,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부재를 정하고 또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는 체납을 하시면 너무 페널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용도의 체납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부재도 무작정 체납은 절대금물, 합법적인 연장 제도의 활용이라고 부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팁을 드립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연락을 피하고 가만히 계시면 바로 다음 달에 통장도 압류되고 신용도 막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잘못하다 집에 압류 들어와요. 압류장 막 날려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국가에다가 합법적으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납부기한 연장해달라. 옛날 얘기로는 이제 징수유예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폐업하신 분들의 이제 경제적인 현실적인 이제 현금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절대 연락을 피하시면 안 돼요. 네, 연락 오면 좀 이제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피하고 계시지 말고 딱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에 있는 세무 대리인, 세무사, 뭐 이제 뭐 회계사나 이런 세무 전문가들과 이제 논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일어나는 일, 네, 가장 위험한 게 침묵입니다. 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네, 세무서에서 고지서 날리면 찢어버리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러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처 안 되면은 세무서 쪽에서는 그냥 이 사람 모르겠네, 사정을 모르겠네 하면서 계속 날리는 거예요. 이자도 물리고. 그래서 침묵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해놓고 납부할 현금이 없어서 나중에 생기면 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은 가산세가 붙어요. 연체이자가. 그리고 안 내면 독촉장도 계속 내요. 그 다음에 또 안 내면은 통장을 압류. 통장 압류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통장에 있는 돈 한 푼도 못 씁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안 돼요. 개설도 안 되고 이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신용이 쭉쭉쭉 떨어져서 재취업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돼요. 신용불량되면 누가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버티시면 안 돼요. 그냥 침묵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어려운 거는 나라도 알아요. 국가도 이번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참 어렵겠다. 방법 없겠다라고 다 압니다. 그래서 나쁘게 하는 연장을 해줘요. 예.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받으면 체납, 뭐 압류, 독촉 단계도 없이 그냥 쫙 연장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폐업, 부도, 도난 등으로 당장 자금 융통이 어려울 때 관할세무서에 시간 달라라고 하시면은 줍니다. 네, 줍니다. 네. 코로나 등은 이제 더 많이 줬었어요. 1년, 2년까지도 줬었어요. 줍니다. 네. 왜냐면은 세무서 입장도 이 사람이 사장님이 신용 불량자가 돼서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 경제 활동을 앞길을 막으면 사실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더 어려워요. 오히려 좀 놔줘야 사장님도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셔가지고 세금 낼 돈을 벌으시는 거예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최대한 뭔가 베네핏을 주고 좀 더 이제 유예를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서로 윈윈입니다. 이건 세무서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신용에 절대 타격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장을 하면 3대 혜택이 있는데 가산세 폭탄이 없어집니다. 네. 가산세 안 붙어요. 연체이자. 네. 연체이자 안 붙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유예. 즉, 압류 안 합니다. 재산도 공매로 안 넘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경제활동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유지. 체납자 아니니까 당연히 신용카드 되고 금융권 대출 되고 신용상의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 혜택을 전부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시면은 네, 당당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건 네, 있죠. 근데 다 모든 혜택은 조건이 있어요. 데드라인은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가 납부 기한이 25일이면은 20일까지는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셔야 됩니다. 체납 다음엔 안 돼요. 네, 체납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하나요? 네, 우리는 홈택스가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네, 홈택스에서 신청 제출하고 일반 세무 서류는 신청해서 되며 인터넷이 안 되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네, 네, 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네, 세무서 가셔서 네, 나 이제 납부기한 연장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네,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네. 근데 담보 제공도 예외로 해줘요. 네. 원래는 세금을 연장해 줄 때에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분납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담보로 잡아요. 예를 들어 집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집을 담보로 잡아서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등기부상 뭔가 기록이 남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내 영세 사업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꼬박꼬박 세금을 내셨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담보 없이 연장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는 우선 총정리된 거고요. 요 세 개만 확실히 가져가셔도 오늘 완벽히 된 겁니다. 자, 부가세는 폐업일 이전에 25일까지 내셔야 되고, 제 좀 너무 쉽지만 안 하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 지급 명세서. 예,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1% 가산세. 그다음 조 3대장은 이제 종합소득세입니다. 다음에 5월에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이건 결손 나면은 다 내 절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셔라 합니다. 폐업후 많이 묻는 실무 질문인데요. 사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네.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재산이랑 자동차 기준으로 건보료 보지서가 날라오게 되고 잠깐 알바한 것도 합산하나요? 네, 네, 무조건 합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다 합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 기존의 사업장에서 있었던 걸 합산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응답은 좀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마무리를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체크리스트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보여드릴 게 이제 완벽 체크리스트인데요. 폐업할 때 세무적으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가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가산세 다 없깁니다. 예. 폐업일 설정, 하나씩 딱 체크하시면서, 네, 내가 제일 유리한 데가 언제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이제 폐업일 이전 날짜로 세금에서 다 받고 지원금도 철거하고 신청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희망 레이팅 그리고 다음 달은 사대보험 다 하고 원자세 내고 그리고 부가세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이때 간주 공급에 대한 폭탄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지급 명세서 네, 다음 달에 내시면 됩니다. 폐업 5월에 최종 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내시고 결손금까지 공제 챙기시면 됩니다. 돈 없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자료고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기 전에는 발표를 안 했었는데 발표를 정부에서 한 되게 폐업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게 생겼어요. 네.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걸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예요. 2025년 1월 1일 이전에요. 즉 2024년까지 발생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첫 번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신 분들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멸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한다고 3월 12일에 어,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걸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2024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92만 명 정도 되신대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47만 명이 사업 부진으로 갔죠. 그럼 좀 현금이 모자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28만 명이 5천만 원 이하로 체납자시에요. 네. 체납자가 엄청 많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 네, 소멸을 시켜준대요, 국세를. 굉장한 베네핏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너무나 큰 베네핏이기 때문에 이 이런 이제 혹시 이제 폐업을 하셔서 이제 뭔가 생계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거나 이런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시면은 네. 여기 물론 많이 조건이 있어요. 뭐 조건이 뭐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뭐 3년간 뭐 총소득 금액의 평균액이 15억 미만이어야 되고 15억 미만이 되게 커네요. 뭐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을 안 받고 안 받아야 되고 근데 웬만하시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실 확률이 커요. 네. 크시니까 세무서를 한번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주위 뭐 알고 계셨던 세무대리인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하시거나 하셔서 네, 신청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랑 국가에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이제 재기를 응원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체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면 체납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도 압류돼 재산도 압류돼 맨날 독촉고시서 날라와 이자도 체납 이자도부터 신용카드도 못 만들어 취직도 어려워 경제활동이 다 묶여요. 이러면은 사실 국가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세금을 받을 길이 없어. 그러면은 그분들도 경제 활동을 못해. 국가도 세금도 못 받아. 그냥 숫자상으로만 그냥 체납 얼마 계속 올라가기만 해. 연체 이자만 풀어. 누구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소멸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면은, 네, 윈윈이 가능하죠. 네. 체납되셨던 분들은 여러 자기 어떤 그런 이제 불이익을 싹 다 걷어내고 뭐 새로운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국가는 또 이런 또 경제 활동을 발판으로 또 이제 새로운 세금을 내시기 때문에 국가도 이제 윈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에는 이제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뭐 이렇게 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아무튼 검색 엔진에다가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하고 뭐 최대 5천만 원 뭐 이렇게 적으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네,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조건을 맞춰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필요하시면 뭐 주변에 이렇게 세금을 잘 아시는 분들 또는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세무서에 가서 도움을 받으셔도
또 되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서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3월 12일에 한다고 발표했으니까 꼭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네, 가지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폐업할 일이 생기시거나 하면은 이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성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네.